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뒤 북한은 최근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성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며 일단 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사실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신저 자격으로 방한한 성김 대표. 그는 먼저 한국 측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담하면서 대화와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Took note of Chairman Kim's recent statement referring to both dialogue and confrontation. We will be prepared for either. In fact, as you know, we are still waiting to hear back from Pyongyang on our proposal for a meeting,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뒤이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일 협의에서 김 대표는 더욱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일단 만나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기를 분명히 바란다라며 성김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다만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지속해서 지킬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견고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고위급 양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다음 달 23일 개막되는 도쿄올림픽,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데 결국 관중 수용이 결정됐습니다. 경기장별로 정원의 50%, 최대 10,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관중을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과 협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に関して日本政府のイベント開催制限を踏まえ、すべての会場において観客数の上限を収容定員 50% 以内で1万人とする。 정원이 2만 명을 넘는 경우에도 최대 10,00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도쿄 등 개최 도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긴급사태 등이 발령되면 무관중으로 전환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世界中のイベントなんで、せっかくするのにね、無観客っていうのはさすがにどうなのかなっていうのもあるし。そうですね、政府としては、やっぱり経済のこととかも考えていると思うので、そういった経済効果みたいなところで。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해외 관중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8월 24일 개막하는 패럴림픽의 관중 상한선은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주 도쿄올림픽 조직위와 IOC 등과 함께 도쿄올림픽의 위험평가와 관리에 대해서 상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일본 스가 정권은 나라 안팎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기장별로 최대 10,000명까지 관중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도쿄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림픽 선수촌도 공개했는데 코로나19 대응 시설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엔 물티슈가 있고 곳곳에 손소독제도 준비해뒀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기간 사용할 메인 식당입니다. 당초 4,30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는데 간격을 뛰어 이용 인원을 30%가량 줄였습니다. 골판지로 만든 침대가 놓여진 방. 선수들은 최대 8명이 한 공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나와도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記録を取るまでの細かいシステムはございません。
밀접 접촉자 파악도 선수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촌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시설을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수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수 18,000명이 머무는 선수촌에 코로나19 대응 시설은 단 한 곳, 의사가 있는 진료실 2곳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실 10곳이 전부입니다.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가운데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도 있습니다. 조직위는 일일이 검사를 거치는 식재료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올림픽 빌리지입니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목재들로 지어졌는데요. 곳곳에서 후쿠시마산 목재도 볼 수 있습니다. 全部で11回選手村に長く滞在をさせていただいた経験がありますけれども、間違いなくこの東京大会の選手村が私の中では一番です。 취재진의 선수촌을 공개한 날 한쪽에선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여론이 개선되지 않자 일본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선 올림픽 개최 중이라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접종을 재촉하고 있지만 맞지 않겠다며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저소득 국가에 지원하기로 한 백신의 공유는 보관과 물류상의 어려움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은 긴급 허가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의 의무 접종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일단 지역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보안관이나 교사, 구치소 직원 등 의무 접종을 해야 하는 다른 직종에서도 백신을 거부하며 소송을 내려는 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에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히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백악관은 전 세계에 공유하기로 한 백신 가운데 5,500만 회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1,400만 회분은 중남미로, 1,600만 회분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로, 나머지는 아프리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코백스를 거치지 않을 1,400만 회분이 갈 곳으론 콜롬비아나 아이티, 이라크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류입니다. What we found to be the biggest challenge is not actually the supply. We have plenty of doses to share with the world, but this is a Herculean logistical challenge. 대부분 보관이 까다로워 저소득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물류 형편에 따라 보낼 백신의 종류도 결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물량을 유효 기한 전에 나라 안팎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미국의 숙제로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소식인데요. 구속된 피의자 장모 중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보복 협박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오늘 또 한 번 열리는데요. 앞서 역시 구속된 이 성추행 신고를 은폐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서 기소 여부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모 중사를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일 장 중사를 구속한 지 19일 만입니다. 장 중사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혐의는 강제추행 치상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단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군 검찰에 넘겼지만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받은 정신적 상처에 따른 피해가 입증되면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강제추행 치상까지 인정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이 중사의 진단서엔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인 감정 표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추가한 또 하나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입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이 중사가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을 보면 장 중사가 여군 숙소까지 따라왔고 전역을 하겠다고 하는 등 이 중사를 압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 측은 장 중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사실상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은 장 중사의 이런 행위가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